오늘은 PSS 1-5 관계대명사의 생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그냥 정말 정확하게 어법이라고 이제 명시해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있는데 그 문제의 대표적인 그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 출제 그 유형 중에서. 그래서 문법적인 면에서도 별 5개 중에 5개를 다 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독해의 측면에서 이제 영어 문장을 읽어낼 때 영어 구조를 파악하는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별 5개, 100개? 정말 이거는 뭐 별을 있는 끝까지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문법을 예전에 이제 안 했다가 문법 공부를 하고 나서 문법을 배우니까 영어 읽기가, 영어 독해가 이렇게 쉬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단원을 여기 부분을 공부하고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유용하게 써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혹시 지금 머무르신 분은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 물론 평소에도 항상 잘하고 계신 거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집중력을 평소에 뭐 10 정도 준다면 한 100을 투자하고 뭐 200%를 투자해서 이건 최대한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해서 내 앞으로 영어 읽기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여기 부분은 효과 만점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계대명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왜 그 열심히 배웠던 관계대명사 왜 생략하는 걸까? 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럴 거면 쓰지 말지 생략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왜 생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원서에 나와 있기를 We usually choose a pattern. 우리가 이제 보통 패턴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패턴을 선택해서 글을 쓰냐면 that enables us to express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모든 관련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을 선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냐면 in the shortest way. 가장 짧은 방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짧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길고 장황하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략이 가능하다면 생략을 하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면 관계대명사를 아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 중에서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물론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영어 문장을 툭툭 써 있는 걸 읽을 때 여기에 생략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 생략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생략된 경우에도 얘가 생략됐지만 원래 있었겠구나 그걸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걸 왜 굳이 생략을 해서 쓰는 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고 짧게 쓰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략을 한다. 큰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유를 알고 있으면 약간 납득은 되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를 생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표죠. PSS 1-1에서 1-3까지 하는 동안 배웠고 PSS 1-4에서 우리가 what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모여있는 표인데 이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who, whom, which, that 이 부분 what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저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영어 선생님이 매년 학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학년 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였나? 어떤 한 선생님은 정말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왜냐면 그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이 수업 내용이. 그래서 지금 와서 고백하건데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1년 내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왜 이게 그냥 이렇게 생략된 게 그 선생님한테는 보이고 나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보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미리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한데 왜 생략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상 생략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건 사실 그냥 납득을 하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게 생략 가능하구나. 그래서 생략하고 정말 썼네. 이렇게 보고 가면 되지만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원래 이제 그 관계대명사라는 거 어디에 썼었냐면 명사 다음에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해서 형용사절을 쓸 수 있는데 그 형용사절을 우리가 소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명사 다음에 나 새로운 절이 시작하고 있어 라는 신호탄처럼 주는 게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여기 지금 괄호치기 전에 이제 문장이 사실 하나가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 문장이랑 여기 안에 있는 형용사절의 문장 그걸 이어주는 관계 역할, 접속 역할이라고 했죠. 접속사의 역할 겸 이 형용사절 안에서 뭔가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든지 그래서 그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그 신호탄, 형용사절 나 시작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형용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왜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는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왜 생략이 가능할까라는 게 어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일단 얘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아까 형용사절 시작이야 라는 신호탄처럼 이렇게 주는 거였다면 얘는 신호탄을 주지 않아도 명사 다음에 지금 마침표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어 동사가 막 이렇게 쏟아져서 나온다면 뭔가 새로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신호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어도 문장 그냥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마침표도 없이 또 나오네. 그 얘기는 그거 자체가 주어 동사가 그냥 명사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덩어리가 시작되나 보다 해서 그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굳이 쓰지 않아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시작됐군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생략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is the boy. The boy라는 명사가 있었죠. 근데 명사 하고 나서 마침표도 없었는데 갑자기 I found 주어 동사가 막 시작해요. 그 얘기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덩어리가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괄호를 치고 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형용사절로 얘를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I found at the hotel. 그래서 내가 그 호텔에서 발견했던 그 남자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 whom, which, that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생략이 가능한 이유를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명사 뒤에서 형용사절이 덩어리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때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절 시작이야 라고 신호탄처럼 알려준 애가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마침표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그냥 이어진다는 것은 거기 그 자체로 주어 동사 시작하는 뭔가 덩어리가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됐나 보다 라는 그 자체로 우리가 형용사절 시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물론 써도 되지만 아까 in the shortest way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표현할 때 가장 짧은 방식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를 생략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원서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 첫 번째 이 체크 부분이랑 세 번째 체크 부분이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임의로 추가를 시킨 부분이어서 조금 복잡하다 하면 여기 부분과 여기 세 번째 부분만 이번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We can use an active participle. active participle은 우리가 배웠던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였죠. 우리가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런 shortened relative claus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짧게 줄인 형용사절. 짧게 줄인 형용사절에서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그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Who are those people who are taking photos over there? 여기에서 those people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 그래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주격이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일 때 주격 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switch는 얘를 보고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who are taking photos over there.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을 잘 썼는데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생략을 할 수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같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보내도 안 되고 are 혼자 보내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묶을 때만 같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who are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같이 생략한다면 이제 나머지 남는 것이 taking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제 문장 자체가 이렇게 쓰여 있을 때 who are those people 명사 다음에 갑자기 현재 분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형용사절 시작하는군.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있었다가 생략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시작이면 형용사절로 이렇게 체크하기. 그게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로 보여서 독해가 훨씬 깨끗하게 잘 돼요. 아니면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who are those people? 저 사람들 누구니? 어떤 사람들이냐면 taking photos over there. 이게 한 덩어리 얘를 꾸며준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저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 누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하는 얘기는 we can use an active participle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다. in a shortened relative clause. 뭔가 그 짧게 쓴 형용사절에서는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조건 형용사절 하면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 혼자 생략할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같이 있다면 이 둘을 묶어서 같이 생략하고 나서 현재 분사가 제일 앞에 형용사절의 제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가 쓰였을 때 생각해보면 이 명사가 이걸 능동적으로 할 때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뭘 할 때 현재 분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추가시킨 거는 잠깐만 그냥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게 궁금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추가시켜서 넣었는데 여기 안에 잘 살펴보면 비동사 더하기 ing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는 시제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진행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행 시제는 우리가 동사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었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못 쓰인다.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 형용사절에서는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현재 분사를 앞에 놓고 이렇게 짧은 형태를 못 쓰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일단 the active participle can refer to a state. 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as well as an action. 액션뿐만 아니라 액션을 나타내는 건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동작이니까 현재 진행 시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동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도 현재 분사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왜 우리 책에 안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fans 팬들인데 어떤 팬들이냐면 이 f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Who wanted to buy tickets? 티켓을 사기 원하는 그런 팬들은 started queuing early. 영국 영어인데 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원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무슨 동작이 아니죠. 그냥 상태죠. 그러면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영어에서 비동사 더하기 ing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비동사가 성립을 안 하니까 진행형으로 안 쓴다면 비동사하고 ing 이렇게 쓸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걸 묶어서 생략하는 경우는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얘가 in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한다. 이게 생략만 되는 게 아니라 변형까지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략이라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를 약간 분류를 하시고 동작 동사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묶어서 생략한다. 그리고 상태 동사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는 대신 그리고 이 동사 부분이 ing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사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ans, 팬들인데 원하는 팬들. 그렇지만 능동 개념은 맞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쓰인 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fans wanting to buy tickets 이렇게.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그냥 혼자 생략은 아니에요. 왜냐면 wanted 그 형태가 그대로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얘를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상태 동사도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로 쓸 수는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시면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긴 또 조금 이제 눈에 힘을 딱 주고 보시면 We can use a passive participle. passive participle 과거 분사입니다.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흔히 부르는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과거 분사도 사용할 수 있대요.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 있더니 과거 분사도 사용할 수 있구나. In a shortened relative clause.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쓴 형용사절 안에서 과거 분사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the car, 자동차라는 명사 뒤에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형용사절을 썼습니다. Which is parked here. 여기에 주차된 그 자동차가 It's my father's.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똑같아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근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인가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었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동사부터 나오는 걸 보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 잘 쓴 상황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묶어서 같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래서 which is 같이 생략하고 나면 part 이게 남아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그 이렇게 줄어든 짧게 줄인 그런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 이번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이게 독해를 하다가 이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 시작이네. 이걸 바로바로 알아보는 것이 조금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가 지금 pp인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원래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 형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수동태고 수동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벌떡 일어나서 뭔가 주차를 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를 썼었는데 지금 이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같이 생략되면서 지금 pp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명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면 바로 형용사절 시작됐구나. 이건 100%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습할 때도. 그런데 이 명사 다음에 pp가 나왔을 때 얘가 형용사절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얘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동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사가 모양이 세 가지 있었죠. 동사 원형, 그리고 과거형, 그리고 pp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동사의 과거형하고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은 경우의 동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보고 나서 주어 동사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명사 뒤에 이게 딱 나왔을 때 얘가 pp니까 이렇게 형용사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상. 의미상이라는 얘기는 the car, 자동차가 아까 말했듯이 park가 주차시키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를 외울 때 얘가 뭐 주차 이렇게 대충 이렇게 외우면 주차를 시키는 건지 주차되는 건지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주차시키다 해서 정확하게 외워둔다면 자동차가 주차를 시키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pp구나. 주차시키는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의미상 얘가 형용사절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조금 거기서 못 보고 지나갔다면 쭉 가다 보니까 진짜 동사가 있어요. is. 그래서 이 문법 구조상 얘가 진짜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아니었겠구나. 왜냐면 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형용사절이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서 얘가 그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절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어떤 게 생략이 가능한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어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생략하고 나서 그냥 쓴 다짜고짜 근데 괄호가 사실 여기처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괄호를 임의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가 없지만 우리가 괄호를 딱 체크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르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연습 지금 이제 이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연습만이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짧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독립적으로 혼자 생략할 수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who, whom, which, that.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신호탄이 필요 없다. 명사 다음에 뭔가 갑자기 주어 동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온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됐구나라는 그 자체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그냥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명사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진행형의 경우는 이제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 둘을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진행형이었으면 이제 현재 분사가 남는 거고, 그리고 수동태였으면 과거 분사가 남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형용사절에서 명사 다음에 갑자기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줄어든 형용사절이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용사절은 명사 다음에 갑자기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그런 형용사절이 쓰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윗 문장보다는 아랫 문장이 훨씬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걸 쓰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면 되겠죠. 여기는 다음 문장에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단어에 괄호 표시하세요라는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약간 바꿔서 이제 그 지금 표시하는 것만 약간 바꿔서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괄호를 형용사절을 약속하는 걸로 이미 써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그대로 하고 싶어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을 괄호치라고 했는데 생략해도 되는 부분은 그냥 이거 막대기로 표시를 할게요. 저희는. 그래서 1번부터 try this cake. 이 케이크를 한번 먹어봐. 이런 거죠. 근데 이 케이크라는 명사가 일단 나왔어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인 것 같죠? 그러면 얘가 형용사절로 쓰였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안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니까 I've just baked. 그래서 구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를 구웠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없어요. 그 역할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얘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생략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2번은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was John's sister. 이건데 the girl 이란 역시 명사가 딱 있고요.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 지금은 신호탄도 있죠. 관계대명사 시작되는구나 형용사들이. 그래서 형용사절을 열어주고 어디서 닫을까 잠깐 생각해보면 whom I met yesterday 얘가 진짜 주어였는데 진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서 닫아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the girl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의 역할을 또 생각해 볼게요. I met. 내가 만났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 동사가 필요로 한 대상, 목적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혼자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 잘 살펴보면 얘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try this cake. 아직 마침표도 없어서 이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I've just baked.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명사 다음에 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네? 그럼 뭔가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형용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명사 다음에 명사 꾸며주는 덩어리 형용사절이 시작됐구나. 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죠. 명사 다음에 지금 마침표도 없고 the girl밖에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끝날 리가 없는데 갑자기 다시 주어 동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여기 보이지 않는 뭐가 있구나. 뭐가 또 시작됐구나. 그래서 the girl을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시작됐구나. 그 자체가 얘 주어 동사 시작하는 자체가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써도 우리가 형용사절인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3번은 my cousin, 내 사촌 who loves camping will join our trip. 그렇다면 my cousin 이란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시 형용사절 덩어리가 올 건데 역시 지금 주어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큰 동사가 여기 지금 조동사 동사 원형 보이니까 그 앞에까지 형용사절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얘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loves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이 안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했겠구나. 근데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혼자 못하죠. 비동사가 같이 있으면 묶어서 생략하고 얘가 사실 상태니까 loving으로 쓰면 가능했지만 이건 지금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표시하라는 문제니까 얘는 지금 생략해도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혼자 생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지나가겠습니다. 4번은 Look at those birds which are flying in the sky. 그렇다면 Look at those birds. 그래서 birds라는 새 있죠. 그러면 명사네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뒤에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얘의 역할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이 문장 안에서
which are flying 동사 앞이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이건 묶어서 같이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생략하고 나면 아까 현재 분사가 줄어든 그 형용사들 앞에 쓰일 수 있다고 했었고 그때 현재 분사는 얘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새들이 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birds flying in the sky 이렇게 쓴 거. 그래서 flying 이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형용사절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묶어서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5번은 I'm worried about the exam. 내가 시험 걱정이 되는데 which follows the holiday. 그렇다면 I'm worried about the exam. 시험이라는 명사 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을 쓴 거고요. 얘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follows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했겠구나.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네,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 생략은 못하죠. 그래서 얘는 역시 생략할 부분이 없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We spent all the money. 우리가 모든 돈을 썼다. 네, 돈이라는 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Jenny saved for the vacation. 그러면 Jenny saved 주어 동사. 제니가 모았대요. 그 저축을 했대요. 근데 뭐를 저축했는지 지금 목적어가 없죠.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영어에서 수식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인 역할을 따질 때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었고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구나.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I recommend the pants. 내가 이 바지를 추천한다. 네, 어떤 바지인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 형용사절 안에서 have가 바로 나오니까 동사 앞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였겠구나. 주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생략할 부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The lady paid for the window which was broken by her kid. 그렇다면 the lady 그 여자가 paid for the window 그 창문값을 이제 지불했대요. 창문이라는 그 명사 뒤에 창문을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왔구나. 얘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바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이 가능했었죠. 그러고 나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인 pp 과거분사 우리가 아까 과거분사가 줄어든 형용사절 앞에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쓰인 거고 과거분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윈도우의 입장에서는 깨진 거지. 뭔가 얘가 윈도우가 능동적으로 깨트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수동적으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 비동사 플러스 pp에 pp가 남아서 과거분사가 쓰이는 상황은 이 명사하고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당했을 때 쓰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는 능동적으로 나니까 birds flying 이란 현재 분사가 지금 앞에 쓰인 거고요. 창문은 수동적으로 깨진 거니까 이 과거분사인 broken이 남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여기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관계대명사도 뭐를 써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 부분에 수일치라고 하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생각해서 그 수일치, 그 수를 이제 맞춰주는 거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시제, 얘가 현재 시제를 써야 될지 과거 시제를 써야 될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관계대명사 단원인데 이걸 틀렸어 이렇게 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런 건데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I love the songs. 내가 그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땡땡 played in the 1970s. 노래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 일단 먼저 써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를 생각해보면 일단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이 일단 동사 부분일 것 같으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선행사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아니면 that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사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동사를 어떤 거에 수일치를 시켜야 될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이 관계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어떤 걸 대신했을 거냐면 이 명사를 대신했겠죠. 그래서 얘 수일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복수니까 우리 복수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를 쓸 거고
I love the songs which나 that을 쓰고 그래서 are, were 거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시제를 생각한다면 played in the 1970s 여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970년대는 지났죠. 이미 끝났죠.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는 일단 사람이 아닌 선행사 그리고 주격 관계되면서 써야 되니까 which나 that을 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데다가 그리고 1970년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which, that, were를 써야 되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생각할 게 많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문제이기도 하죠. 저에게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hoes. 일단 여기 딱 봐도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올 것 같아요. washed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진짜 동사는 여기 있죠. 그러면 그 앞까지 형용사들로 닫아주면 the shoes 신발들. 근데 어떤 신발들이면 땡땡 washed clean looked like new ones. 새 신발처럼 보였다. 뭐 이런 건데 뭔가 이렇게 뭐 세탁이 된 깨끗하게 세탁된 신발인 것 같죠. 그렇다면 일단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신발 역시 사람 명사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동사 부분이 이만큼 있을 거니까 주어 자리에 쓰였겠구나.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똑같네요. 사람 명사가 아닌데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쓸 거고 역시 수일치는 이 앞에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키면 되니까 복수 동사를 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제는 어떻게 할까? 시제는 여기는 사실 지금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해서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를 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체 문장의 시제에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1970년대에 연주됐었던 음악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 때 연주가 됐던 걸 지금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특별한 경우인 거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시제가 이 전체 문장의 시제와 그 형용사절의 시제가 같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죠. 우리도 과거 시제로 쓸 거예요. 그렇다면 the shoes, which, that, were 똑같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4번은 I called those people. 그 사람들을 불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쓸 것 같죠. 근데 역시 여기 부분이 waiting 뭐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여기 부분을 동사로 쓸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주격 관계되면서 쓸 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앞에 선행사 사람일 때 who, that을 쓸 수 있었죠. who나 that을 쓸 거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주격 관계되면서 다음에 쓰는 그 동사는 수일치는 여기 선행사에 시켰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복수 동사를 써야겠다. Those people, 저 사람들이니까 복수 동사를 쓸 거고 시제는 어떻게 할까? I called, 과거죠. 그래서 우리는 who, that, w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지만 그게 조금씩 되고 있죠. 이 세 개 챙기는 게. 5번은 the water boiling on the stove is for tea. the wat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쓸 건데 진짜 동사가 is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가 형용사절이겠구나. 그럼 이제 이 형용사절 안에서 boiling 이게 뭔가 끓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역시 동사로 쓸 것 같고 주어로 쓰여야 되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쓰겠구나.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수일치는 얘 시킬 거니까 선행사에 시킬 거니까 이 water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수 동사를 쓸 거고 시제는 진짜 시제 그 진짜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우리도 현재를 따라 쓰자 하면 the water which that is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 명사 단원에서 배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 그리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현재. 그래서 지금 그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물이 is for tea, 차를 위한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은 We like to see the stars. 우리가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쓰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의 동사 부분도 쓸 것 같으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였겠구나. 주격 관계되면서 쓸 건데 사람 아니죠. 그래서 which, that 쓸 거고 수일치는 이 선행사의 수일치 시킬 건데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시제는 그냥 현재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which, that, ar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7번은 the president, 대통령일까요? 그리고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오는데 진짜 주어밖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진짜 동사가 어디 나올까? 여기 disappointed. 그렇다면 거기 앞에까지 이렇게 형용사절을 딱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인데 어떤 대통령이냐면 땡땡 known as a gentleman before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동사 부분일 것 같으니까 역시 여긴 주격 관계대명사 쓸 거고요. 사람 명사가 선행사로 쓰였으니까 who, that, 그리고 단수니까 단수 동사로 쓸 거고요. 전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과거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who, that, 그리고 단수이면서 과거니까 비동사 was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 대통령인데 who that was known as a gentleman before, 그러니까 전에는 뭔가 신사,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졌었던 그 대통령이 disappointed us, 우리를 실망시켰다. 나중에 뭔가 반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8번은 There are lots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쓰는 거고요. 역시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를 찾을 건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 선행사가 쓰였기 때문에 who, that,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수일치는 역시 이 복수 명사에 맞출 거니까 복수 동사, 시제는 전체적인 시제가 현재니까 우리도 현재를 따랐으면 who, that, a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there are lots of students,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 어떤 학생들이면 who, that, are studying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주 많대요. 9번은 the house, 집을 꾸며주는 형용사들일 텐데 어디서 닫아줘야 될까? 전체 문장에 주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is가 보이니까 그 앞에서 형용사들을 딱 끝내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만큼인데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일 것 같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겠구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아니면 that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는 얘가 단수니까 우리 단수 동사 쓸 거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우리도 현재를 쓴다면 the house which that is located on top of the hill. 그래서 언덕 꼭대기 위치에 있는 그 집이 is my uncle's, 우리 삼촌 거래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You'll find a man. 이 사람을 발견할 거래요. 찾을 거래요. 네, 사람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올 거고요. 네,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땡땡 making cotton candies for children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우리도 단수 동사 쓸 거고 앞에 지금 이제 그 시제 자체가 얘는 미래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커튼 캔디가 솜사탕입니다. 여러분 솜사탕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긴 하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솜사탕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어디 가봐라. 그럼 거기에 솜사탕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제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making이 있으면 비동사 ing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너 이제 솜사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니까 who나 that 그리고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를 쓴다면 is. 그래서 you'll find a man who that is making cotton candies for children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어려웠던 이유는 역시 이 관계대명사를 찾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했던 연습이에요. 앞에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주어 자리에 다 쓰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복병은 동사의 수일치 시제 부분 근데 이 부분은 그 실제로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렇게 우리 한 번쯤은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얻어갈 게 굉장히 많으니까 좀 연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혹시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 번 보셔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장 영어 문장을 볼 때 내가 이걸 항상 신경 쓰겠다. 그래서 명사 뒤에 현재 분사로 시작한다. 아니면 명사 뒤에 과거 분사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형용사절 표시를 딱 해서 그 구조를 내가 파악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겠다는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지고 이제 항상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이제 오늘은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게 세세한 내용보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정말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제 내용도 많이 쏟아졌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한 번에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